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주택마을, 문화지구, 상업관광특구, 헤이리 예술마을. 지난 20여 년간 헤이리 예술마을을 떠난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매매를 한 경우는 있었지만 마을이 싫어서 떠난 사람은 없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서울의 강남에서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온 많은 회원들이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0부터 60대의 헤이리로 넘어와 이제는 70부터 80대가 된 그들은 헤이리 예술마을을 삶의 마지막 안식처로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명의 회원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헤이리 마을은 서울 인사동과 대학로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지정된 문화지구입니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특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헤이리가 특별한 이유는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조성한 독특한 철학에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주도가 아닌 예술가들이 스스로 지침을 정하고 마을을 만들었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업지구가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창작하고 전시하며 공연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주거하는 다기능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380여 명의 회원들, 대부분이 서울에서 그중 3분의 1은 강남에서 이주해온 예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003년부터 각자의 집과 작업실을 지으며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삶의 터전을 사랑으로 가꿔왔습니다. 결국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던 이유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헤이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원이 마을의 철학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회원들이 진심으로 헤이리 예술마을을 사랑했기에 지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아름다운 마을은 빛을 잃지 않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헤이리는 단순한 마을을 넘어 예술인의 삶과 철학이 녹아든 살아있는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헤이리 예술마을. 여기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 앞에는 헤이리 공식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내부 갈등을 다룬 기사, 또 학술 논문, 그리고 실제 사시는 분들 이야기까지 자료가 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가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그 예술가 한 380여 명이 모여서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직접 만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 보면서 헤이리가 어쩌다 시작됐는지, 또 어떤 좀 독특한 철학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 예술,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 좀 재미있는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헤이리 예술마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헤이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부터 좀 짚어두죠. 이게 1990년대 중반에 그 파주 출판도시 계획 때 주거나 문화시설 짓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1997년쯤인가요? 그때 예술인들이 모여서 우리만의 대안공간을 만들자. 이게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정부나 기업이 한 게 아니고 예술인들이 스스로 돈 모으고 우리 이런 철학으로 하자 합의하면서 마을을 그렸다는 거죠. 헤이리 이름도 파주 지역 농요 헤이리 소리에서 따왔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좀 지역적인 뿌리를 생각한 거죠. 그 철학이 건축에 아주 그냥 제대로 반영됐어요. 헤이리는 건물을 3층, 그러니까 12m 이상 못 짓고 페인트나 타일 같은 걸로 외벽 마감도 안 되고 심지어 담장도 없어야 하고요. 와, 진짜 엄격하죠. 네, 그렇죠. 주어진 땅 모형을 최대한 살리고 또 건물 60% 이상은 갤러리나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로 열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원칙들이 있으니까 헤이리만의 그 독특한 풍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건축 박람회장 같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그 결과가 이제 경기도 최초 문화지구,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 또 한국관광 100선에도 여러 번 뽑히고 대표적인 문화명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엄격함이 차별점이 된 셈이에요. 심지어 어떤 자료 보니까 지난 20년간 경제적인 이유 빼고는 헤이리가 싫어서 나간 주민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도 현실적인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플리마켓 문제, 이게 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도 있었고 방문객 줄고 하니까 일부 상인들이 좀 마을 살려보자 이러면서 가게 앞에 외부 상인들 부른 거죠. 플리마켓을 연 거예요.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헤이리만의 정체성, 그러니까 수공예품 중심이고 이런 건데 공산품 파는 게 좀 안 맞는다, 마을 가치를 해친다 이런 우려가 컸던 거고요. 심지어 상인회나 사무국에서 한때 매대당 30만 원 환경관리비 내라 이렇게까지 공지했다면서요? 뭐 실제 걷진 않았지만 경고 차원에서 갈등이 꽤 심했나 봐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플리마켓 문제만은 아니고요. 더 깊게 보면 헤일이 내부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연구 자료들을 보면 초기에 그 유토피아적인 이상을 지키려는 창립 멤버들하고 또 상업적인 성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원들, 그리고 아예 임대로 들어와서 수익 내는 게 우선인 상인들, 이 사이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분석에서는 헤일이 내부가 상업시설 몰린 강북이랑 주거나 창작 공간 위주인 강남으로 나뉜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 공간적으로도 분화가 되는군요. 게다가 사람이 연간 120만 명이나 온다는데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은 또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있었고요. 공중화장실 운영비마저 주민회비로 한다니 좀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네요. 이게 자생적 공동체의 한계 같은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자발성, 그 이상으로 시작해서 정말 독특하고 성공적인 공간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이 상업화 압력이라든가 내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의견 차이, 또 외부 지원 부족,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일리는 뭐랄까 완성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전히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막 길을 찾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실험적인 공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술가들의 꿈이 현실과 만나는 곳, 헤이리 예술마을의 여러 겹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예술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 또 상업적 성공과의 어떤 딜레마, 공동체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었네요. 네, 맞아요. 헤일리 사례가 단순히 그냥 한 마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좀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아요. 높은 이상을 가진 공동체가 현실의 여러 요구들, 압력들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또 변화해 가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잖아요. 사실 예술과 상업, 공동체와 개인, 이상과 현실,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건 뭐 우리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시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예술가들이 스스로 만든 아주 엄격한 원칙을 가진 그런 유토피아가 대중적인 성공을 얻었을 때 과연 그 처음의 순수한 정신과 상업적인 번영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이런 외부의 무관심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 변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걸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헤일리 예술마을. 여기 속사정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 앞에는 헤일리 공식 자료부터 시작해서요. 내부 갈등을 다룬 기사,